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인데요. 이 박스에 있는 로프 바운스의 사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소 좀 복잡해 보여서 잘 적응이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자, 이 로프 바운스는 일단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로프를 만들 때 이 레이어 사이즈를 인식을 합니다. 이 레이어 사이즈를 기준으로 센터나 이런 걸 찾기 때문에요. 레이어 사이즈가 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에 본인이 원하는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돼 있어야 로프 바운스가 정상적으로 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레이어에 자, 이렇게 돼야 로프가 정상적으로 먹고 뭐 오브젝트도 하고요. 제가 뭐 로프도 생성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로프가 먹고요. 일단 로프 바운스의 기본은 좌우로 이렇게 진자 운동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 CTI, 그러니까 CTI가 시간의 흐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말은 항상 0초,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시간의 흐름이 0초부터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 있으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좌우 진자 운동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 운동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뒤쪽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 좌우는 절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레이어 사이즈가 이렇게 사이즈가 내가 만든 이 레이어 사이즈가 이렇게 정확히 오브젝트에 맞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아예 프리컴프 한번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컴프는 사이즈가 이게 되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는 요거 녹색, 요 백백 사이즈의 솔리드지만 실제 레이어의 사이즈는 이 컴포지션 사이즈를 인식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로프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엉뚱한 곳으로 바운스가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로프를 시켜도 로프를 만들어도 엉뚱한 곳에 가서 달라붙죠. 로프가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로프 바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제 작업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 많이 뭔가 그려서 가져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로드할 때 어떻게 로드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뭐 레이어 한 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뭐 색상은 뭐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요쯤에다가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 색상은 뭐 다른 걸로 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를 좀 분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뭐 요 놈은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자, 얘를 한번 저장을 해서요. 파일 save as 뭐 데스크탑에 그냥 언타이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걸 이제 에펙에서 로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러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로프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이 납니다. 자, 임포트를 하실 때요. 예를 들어 데스크탑에 자, 언타이틀 얘를 로드를 하실 때 이 둘 중에 어느 걸 쓰는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포지션으로 내가 불러드리겠다. 얘를 자, 여기 하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불려드려졌는데요. 이 레이어 두 개의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비록 불러드린 거는 맞지만 이 레이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져 있죠. 얘도 마찬가지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여기다가 그러니까 로프 애니메이션을 주면 엉뚱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로프 애니메이션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미지니까 이미지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엉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로드에서 불러들여야 되느냐.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크랍을 시켜서 가져오셔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를 하면 얘는 그렇죠. 레이어 사이즈가 이거고 얘도 레이어 사이즈가 이걸로 인식을 하죠. 자, 이 상태라면 뭐 얼마든지 로프 바운스로 적용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회전 단위 컴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시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로프 바운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드렸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있겠죠. 아까처럼 내가 모르고 얘를 컴포지션 상태로 불러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불러들인 상태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요만큼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는 한번 불러드리면.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레이어를 가져다가 대체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미 불려들어진 레이어의 사이즈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를 한 번 더 해서 얘를 불러드릴 때 푸티지 불러들여서 열기 해서 여기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하나 불러들여서 2번이면 2번 얘를 사이즈를 잘라서 열기 하면 이렇게 하나가 이 사이즈대로 들어오죠.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요 놈이랑 대체를 시키면 될 것 같죠.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사이즈는 변경이 됐지만 위치 값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원래 있던 위치 값을.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죠.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 로드를 한 번 더 합니다. 로드를 한 번 더 할 때 컴포지션의 레이어 사이즈로 잘라서 갖고 오는 이 옵션으로 로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언타이틀 2라고 또 들어오죠. 자, 그럼 얘를 여세요. 자,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셔서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는 지워도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사실상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소스들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오직 이 두 개만 레이어 사이즈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이즈대로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요거라면 그냥 다시 불러들여서 아까처럼 작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얘를 자기 사이즈대로 인식을 시키고 위치도 그대로 위치시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요. 왜냐하면 여기 쓸데없는 게 똑같은 게 두 개나 불러들여졌고 소스도 두 개나 불러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파일 메뉴에 자, 여기 보시면은 remove unused footage 얘를 사용을 하시면 제 개의 푸티지를 지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쓸데없는 푸티지들은 지워집니다. 물론 요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의 사이즈대로 이런 벡터 소스들을 사용을 할 때 대체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자, 실제 애니메이션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에다 내가 로프를 만들고 싶다 해서 오브젝트 그다음에 뭐 회전도 주고요. 뭐 독립으로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있는 얘도 시간이 뒤로 너무 밀렸기 때문에 이 진자 운동 이 로프와 바운스가 안 일어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예, 너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네들을 앞쪽으로 밀면, 예, 얘네들이 앞쪽으로 온다면, 시간에 맨 앞으로 온다면 이렇게 진자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작업에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자, 이랬을 경우 쓰는 게 프리컴프 시켜야 되는 건데요. 자, 이 세 개를 그냥 프리컴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이어에 프리컴퍼즈. 자, 시켜보겠습니다. 뭐, 이름도 바꿀까요? AAA로.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프리컴프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리컴프 안으로 들어가셔서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맨 앞으로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 레이어, 이 컴포지션, 프리컴프가 아까 있던 이 위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항상 안쪽에 있는 로프 바운스는 0 혹은 뭐 0보다 뭐 조금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예, 요 정도의 차이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뒤로 밀리면 이 진자 운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예, 이런 핏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컴프 시킬 때 앞에 있는 거 있죠. 트림 컴프. 얘를 체크하시면은 그걸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뭐 옮겨버릴까요? 뭐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얘네들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런데 얘네들을 프리컴프 시킬 때 마치 위에서 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프리컴프 안에 시간의 흐름을 맨 앞으로 밀고 다시 이 위치로 갖고 오고 싶다. 그게 이겁니다. 트림 컴프를 체크를 하시고 프리컴프 시키면, 예,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자, 지금 보면 시간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진자 운동이 안 보이죠. 이랬을 경우에 트림 컴프를 체크하시고 프리컴프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트림을 시키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항상 시간의 흐름은 0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진자 운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예, 다른 걸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런 게 이제 팁으로 좀 로프 바운스 쓰실 때 레이어 사이즈나 이런 거 좀 인식을 하신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한 4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레이어 사이즈가 다 제각각 자기 자신에 맞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로프 바운스를 한꺼번에 줘보겠습니다. 이미지고요. 적용, 예, 뭐 단일 컴프 쓰죠 이번엔. 적용.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프 바운스가 똑같이 일어나죠 전부 다. 물론 이제 얘네들을 프리컴프 시켜서요. 예, 뭐 안쪽에 들어가서 시간의 흐름을 바꿔도 되는데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할 작업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얘네들의 시간대만 조금씩만 어긋나게 해주셔도 예, 전부 다 다른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겁니다. 굳이 저 옵션들을 일일이 건드리지 않으셔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을 가지고요. 예. 혹시라도 이게 싫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라고 하는 게 이런 옵션들을 다시 수정을 하시라는 거죠. 네. 이 시간대는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이 달라야 된다. 움직임이. 이랬을 경우에 사용하시라고 이런 옵션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로프 바운스를 뭐 예로 할까요? 로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로프 레이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로프 레이어. 첫 번째 있는 얘를 뭐 로프의 각도를 다시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달라 보이도록 어떤 하나만 특정 뭐 바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의 바운스를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바운스 그래서 바운스의 뭐 회전 감소 뭐 높이 바운스 높이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좀 달라 보이도록 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전부 다 같은 상태에서 좀 달라 보이고자 할 때 쓰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움직여도 된다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씩,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은 이 회전, 그러니까 이 진자 좌우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면, 예. 핏박스나 이런 거를 쓰신다면은 트림을 시켜서 프리컴프 시키면은, 예, 정상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로프 바운스를 쓰실 때는 레이어의 사이즈가 첫째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경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얘만 갖고 해보죠. 자, 얘네들의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프 바운스라는 거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첫 번째, 로프의 상단은 바운스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로프의 상단이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나무나 이런 나무까지 매달려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그때는 로프 바운스 이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 그러니까 펜 비하인드 툴로 이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가 로프의 상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프 레이어의 위치,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로프 레이어를 그냥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로프 레이어 위치나 이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로프의 타겟 지점, 어디에 달라붙을지 요 지점은 이 로프 레이어를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 오브젝트의 페어런츠를 잠깐 풀고요. 이 로프를 움직이셔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시고요. 다시 페어런츠 걸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펜 비하인드 툴로 다시 얘를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위쪽으로 좀 옮기시면 되고요. 네, 이번엔 좌우로 해볼까요? 옆쪽으로요. 네, 좀 뭐 엉뚱한 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프 바운스를 사용하실 때 그 여러분들이 어떤 수정이나 그 다음에 적용하실 때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크게 그렇게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